여러분, 요즘 월세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놀랍게도 500년 전 조선시대에도 똑같은 월세 지옥이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한양의 부동산 시장과 월세 문화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은 인구 20만 명이 모여 사는 거대 도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죠.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한양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를 전세금이라 부르지 않고 전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월세는 방세라고 불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집주인에게 돈을 내야 했죠. 조선시대 월세는 쌀이나 돈으로 냈는데 보통 쌀 한 가마니 정도가 기본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문제는 당시 하급관리의 월급이 쌀 5가마니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20%를 월세로 내야 했던 거죠. 지금과 비슷하지 않나요? 더 충격적인 건 한양의 집값이 지방보다 10배 이상 비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월세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한양에는 전문적으로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복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건물주처럼 월세 수입만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죠. 특히 궁궐 근처나 종로 일대의 집들은 월세가 더욱 비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심지어 월세 독촉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우는 일도 흔했다고 하네요. 당시에도 보증금 개념이 있었는데 이를 세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전은 집을 나갈 때 돌려받는 돈이었지만 집주인이 떼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양의 복부인들은 대부분 양반 집안의 부인이거나 상인 출신이었어요. 이들은 남편이나 아들의 관직 생활을 위해 한양의 집을 여러 채 마련했죠. 그리고 그 집들을 월세로 내놓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던 겁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집 10채를 가진 복부인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이런 복부인들은 월세 수입만으로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반면 월세를 내는 서민들은 끊임없이 더 싼 집을 찾아 이사를 다녔습니다. 당시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사 가는 날을 이사날이라고 특별히 정했어요. 보통 봄이나 가을에 이사를 많이 했는데 날씨가 좋을 때 짐을 옮기기 위해서였죠. 조선시대에도 부동산 중개인이 있었는데 이들을 집장수라고 불렀습니다. 집장수들은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았어요. 지금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똑같은 시스템이었던 거죠. 조선시대 월세 문화를 보면 500년이 지난 지금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집값 걱정, 월세 걱정은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파트에서는 조선시대 전세제도와 집값 폭등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조선시대 부동산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월세 시스템에 대해 파헤쳐볼까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월세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말이죠. 당시 월세를 뭐라고 불렀냐고요? 바로 세가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쓰면 세가예요. 세가는 말 그대로 집을 빌려 쓴다는 뜻이죠. 지금의 월세와 정확히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월세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어요. 놀랍죠? 첫 번째 형태는 순수 월세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집을 빌리는 거죠. 두 번째는 전세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목돈을 맡기고 이자 대신 집에 사는 방식이었어요. 세 번째는 반전반월이라고 해서 전세금 일부와 월세를 함께 내는 시스템도 있었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반전세랑 똑같죠? 500년 전에도 이미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니. 그럼 당시 월세는 얼마나 했을까요? 한양 도심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18세기 기록을 보면 한양 종로 근처 작은 초가집 월세가 쌀 한 말 정도였다고 해요. 쌀 한 마리면 대략 지금 돈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생각보다 싸다고요? 아니에요. 당시 물가를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하루 품삯이 쌀 서너 대 정도였거든요. 한 달 벌어서 월세 내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는 셈이죠. 완전 월세 지옥. 더 충격적인 건 한양 중심부로 갈수록 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광화문이나 육조거리 근처 기와집은 월세가 쌀 서너 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일반 백성은 꿈도 못 꾸는 금액이죠. 오직 중인 이상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양에는 계층별로 거주지가 확실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완전 계급사회. 북촌에는 양반들이, 남촌에는 중인들이, 그리고 외곽에는 평민들이 모여 살았죠. 재미있는 건 월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쫓겨났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독특한 구제책도 있었어요. 바로 이웃들에게 시스템이죠. 걔는 일종의 상호부조 조직인데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모았어요. 월세 못 낼 처지가 되면 걔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임시로 지원해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월세 시장에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한양 복부인들이죠. 복부인이라고 하면 뭔가 고상한 양반 부인 같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이들은 한양 곳곳에 집을 사들여서 월세를 받아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복부인은 한양에만 집을 20채 넘게 가지고 있었대요.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만 쌀 수십석,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원 수입이죠. 이들은 월세로 번 돈으로 또 집을 사고 그 집으로 또 월세를 받는 구조였어요. 완전히 지금의 건물주, 임대사업자랑 똑같은 시스템 아닌가요? 놀랍습니다. 조정에서도 이런 부동산 투기를 문제 삼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결국 조선시대에도 부동산은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었던 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조선시대 전세 시스템과 집값 폭등의 비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월세 지옥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월세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월세였습니다. 한양에 살던 서민들은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살았어요. 집 한 채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당시 한양 인구의 70% 이상이 세입자였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월세를 받아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한양의 복부인들이었습니다. 복부인이라는 건 양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요. 이분들이 진짜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한양 도심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거죠. 실제로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복부인 한 명이 집을 10채 이상 소유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양반 남편들이 벼슬살이로 돈을 벌면 부인 명의로 집을 사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남편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재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부인들은 사실상 조선시대 최고의 부동산 투자자이자 임대사업자였던 셈이죠. 이분들이 받던 월세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한 달에 쌀 한 가마니에서 두 가마니 정도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요. 문제는 당시 서민들 월급이 쌀 서너 가마니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월급의 절반이 월세였죠. 지금 우리가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500년 전에도요. 그래서 한양에 사는 서민들은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월세 내기도 빠듯했죠. 더 황당한 건 월세를 못 내면 바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조선시대 법으로는 세입자 보호 같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 집주인 마음대로였던 거죠. 그래서 월세 못 낸 사람들이 한강변이나 성곽 밖으로 쫓겨나서 판잣집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한양 외곽에는 이런 판잣집 마을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한편 복부인들은 이렇게 월세를 받아서 또 다른 집을 사들이면서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복부인은 한양에만 20채가 넘는 집을 소유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 정도면 조선시대 건물주 중의 건물주였던 거죠. 완전히 부동산 재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복부인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었을까요? 바로 세입자들이 월세를 안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네요. 조선시대에도 월세 체납 문제가 심각했어요. 집주인들이 세입자 쫓아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양반이거나 권력자 친척이면 함부로 못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부인들도 세입자 선별할 때 엄청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신용조회를 했던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이 월세를 제때 낼 사람인지 확인하고 집을 빌려줬어요. 결국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부동산 문제는 똑같았던 겁니다. 집 없는 사람은 평생 고생이었죠. 그리고 집 많은 사람은 계속 더 부자가 되는 구조였어요. 5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었네요. 이렇게 조선시대 월세 지옥과 복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조상님들도 부동산 때문에 똑같이 고민하고 울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씁쓸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월세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볼게요. 정말 기발하고 재미있는 방법들이 많았거든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시대 부동산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열어볼까요? 오늘은 진짜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월세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었답니다. 당시 월세를 전세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의 전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매달 돈을 내는 방식이었죠. 한양도성 안작은 초가집 한 칸의 월세가 쌀 한 말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15만 원 정도 되겠네요. 문제는 당시 하루 품삯이 쌀 서너 대 정도였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일해도 월세 내기가 빠듯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서민들은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일이 정말 흔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네요. 더 놀라운 건 한양의 복부인이라 불리는 부동산 재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집을 수십 채씩 소유했어요. 실제 기록을 보면 한 양반이 한양도성 안에만 집을 25채나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완전 건물주 인생이죠. 이 복부인들은 월세를 받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500년 전에도 건물주가 최고였던 거예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복부인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진 거죠. 심지어 일부 양반들은 관직보다 부동산 임대업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월세 수입이 훨씬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부분은 새빵살이를 전전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꿨죠. 특히 한양으로 올라온 지방 출신들은 더 힘들었어요. 연고도 없고 돈도 없으니 최악의 색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당시 기록을 보면 한양 인구의 70% 이상이 색방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네요. 조선시대에도 전세 사기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남의 집을 자기 집인 양속여서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었죠. 한 기록에는 같은 집을 세 사람에게 동시에 임대해준 사기꾼 이야기도 나옵니다. 500년 전에도 사기꾼은 있었네요. 그래서 조선 정부는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요즘의 등기부등본 같은 거였죠. 하지만 이 제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위조 문서가 판을 쳤고 관리들의 부패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조선시대 부동산 투기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좋은 땅과 집을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였죠. 특히 왕이 행차하는 길목이나 시장 근처 땅값이 폭등했어요.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들이 땅을 싹쓸이했죠. 한양도성 확장 계획이 발표되면 그 주변 땅값이 10배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지금의 개발 호재와 똑같네요. 조선 정부도 이런 투기를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집값 상한선을 정하고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소유하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이런 규제도 소용없었습니다. 부자들은 친척이나 하인 명의로 집을 사들였거든요. 편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조선 후기에는 부동산 때문에 가족이 파탄나는 일도 많았어요. 집 한 채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기도 했죠. 실제로 한 양반은 아버지 유산인 집을 두고 형제끼리 30년 동안 소송을 벌였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무서운 힘이죠.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당시 선비들의 글을 보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이 살 수 없다는 한탄이 가득합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어떤 선비는 한양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정말 예언자 같죠. 조선시대 부동산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5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 월세 지옥, 부동산 투기, 전세 사기까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어쩌면 부동산 문제는 인간 사회의 영원한 숙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결책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도 부동산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공감대네요. 조선시대 부동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역사를 알면 현재가 보인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내 집 마련하시길 바랍니다.